여러분, 안녕하세요. 멋진 인생 채널의 김 작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좋은 친구와 나쁜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살다 보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 중에서도 친구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삶에 깊숙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떤 친구가 우리에게 좋은 친구이고 어떤 친구가 나쁜 친구일까요? 단순히 나에게 잘해주면 좋은 친구고 나에게 불편하게 하면 나쁜 친구일까요? 부동산 공동투자 친구의 제안, 그 속에 숨겨진 덫. 김영철 씨는 퇴직 후 소일거리를 찾다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박성진 씨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성진 씨는 대학교 동창으로 부동산 투자로 꽤 성공했다는 소문이 자자했죠. 성진 씨는 영철 씨에게 솔깃한 제안을 했습니다. 영철아, 내가 지금 기가 막힌 매물을 하나 보고 있는데 너도 소액으로 공동 투자하면 대박 날 거야. 내가 알아서 다 진행할 테니 넌 돈만 대면 돼. 영철 씨는 성진 씨를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성진 씨는 그동안 성공적인 투자를 많이 해왔고 무엇보다 오랜 친구였으니까요. 영철 씨는 성진 씨의 말을 믿고 퇴직금 일부를 투자했습니다. 성진 씨는 초기에는 영철 씨에게 투자 진행 상황을 상세히 보고하고 수익률에 대한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영철 씨는 성진 씨를 진정한 사업 파트너이자 친구라고 생각하며 든든하게 여겼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처음 예상했던 수익률은커녕 투자금조차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영철 씨가 불안한 마음에 성진 씨에게 연락했지만 성진 씨는 그거 잠깐 시장이 안 좋아서 그래. 곧 오를 거야. 걱정 마. 라며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영철 씨는 투자금을 대부분 날리게 되었습니다. 영철 씨는 성진 씨에게 화를 냈지만 성진 씨는 오히려 네가 내 말을 안 믿어서 그런 거 아니냐? 내가 손해보라고 했냐? 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영철 씨는 성진 씨에게 크게 실망했고 둘의 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영철 씨는 오랜 친구에게 배신당했다는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았습니다. 절망에 빠진 영철 씨는 어떻게든 상황을 해결해 보려 직접 투자했던 부동산을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철 씨가 투자했던 부동산은 애초에 투자 가치가 거의 없는 매물이었던 겁니다. 심지어 그 부동산의 명의는 성진 씨의 친동생 명의로 되어 있었고 성진 씨는 영철 씨의 투자금을 이용해 자신의 가족에게 이득을 주고 있었던 거죠. 더 충격적인 것은 성진 씨가 처음부터 그 부동산이 팔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성진 씨는 영철 씨뿐만 아니라 다른 몇몇 친구들에게도 똑같은 방식으로 공동 투자를 제안했고 그들의 투자금을 이용해 자신의 다른 투자 손실을 메꾸거나 가족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목적으로 영철 씨를 이용했던 겁니다. 성진 씨는 영철 씨의 친구라는 믿음을 이용해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 했던 것이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영철 씨는 심한 배신감에 몸서리쳤습니다. 오랜 친구를 믿고 맡겼던 돈과 신뢰가 모두 산산조각 났다는 사실에 말이죠. 영철 씨는 결국 성진 씨를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비록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힘들었지만 영철 씨는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끝까지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영철 씨는
돈과 얽힌 친구 관계는 칼날 위에 서 있는 것과 같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돈이 개입되는 순간 관계는 쉽게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 돈이 걸린 문제에서는 반드시 신중해야 합니다. 친구라는 이름으로 다가와 달콤한 제안을 하더라도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친구의 제안을 맹목적으로 믿는 것은 독이 든 사과를 받아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친구를 분별하는 지혜.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좋은 친구도 있고,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나쁜 친구도 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는 누가 좋은 친구이고 누가 나쁜 친구인지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때로는 나에게 잘해주는 것 같은 친구가 가장 큰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때로는 불편하고 쓴소리를 하는 친구가 나에게 진정한 조언을 해주는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좋은 친구는 위기 속에서 드러납니다.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조건 없이 곁을 지켜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입니다. 돈이나 명예가 아닌 나 자체를 보고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입니다. 나를 끌어올려 줍니다. 나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응원하며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친구입니다. 나를 깎아내리거나 질투하지 않습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믿어주는 관계입니다. 돈 문제나 복잡한 이권이 얽혀 있을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나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주되 나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해주는 친구입니다. 나를 통제하거나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려 하지 않습니다. 나쁜 친구는 이해관계에 따라 변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탐내거나 나를 이용하려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사라지면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를 깎아내려 자신을 높입니다. 나의 실패를 기뻐하고 나의 약점을 들춰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과시하려 합니다. 신뢰를 이용합니다. 친구라는 가면을 쓰고 나에게 접근하여 나의 믿음을 이용해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 합니다. 나를 통제하려 합니다. 자신의 정보를 이용하거나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여 나를 자신의 통제 아래 두려 합니다. 여러분, 친구 관계는 우리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어떤 친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질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어떤 친구가 진정으로 나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좋은 친구인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할 때도 있지만 그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용기 있게 나쁜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멋진 인생을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친구들과 함께 멋진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